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의 성추문을 바라보는 민심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신당 움직임과 또 롯데 사태까지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순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학봉 의원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상임위 있는데 대낮에 술 마시고 호텔방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상황들. 그 심학봉 의원 그 성폭행 의혹 사태는요. 예. 네. 물론 첫째로는 사법적 책임입니다만은 예. 사법적 책임 못지않게 예. 그거와는 별개로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더 무겁고 큰 것입니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요. 그러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새누리당에서는요. 예. 어떻게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달랑 탈당제 받고 네. 그렇게 끝내버립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나 잘못했다고 보고요. 예, 예. 김무성 대표가 그때 마침 미국에 있었는데 그렇죠. 탈당제 낼 때는 보고는 미리 받았을 텐데 말이죠. 예. 그거 당연히 말이죠. 탈당제 처리하지 말고 네. 내가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이죠. 예.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징계하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 공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탈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모든 공직자들이 앞으로 처신을 잘하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정치평론가 같은 얘기를 아니 정치평론가 같은 얘기를 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예. 당 얘기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탈당계 처리 보류고요. 예. 네.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도 있고 네. 그렇죠. 징계 절차 그거 진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차원의 또 징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공동명의로 예. 국회법에 의해서 네. 네.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허. 새정치연합의 여성 의원 20여 명이 그나마 네.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은요. 네.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첫째는 국회의장이 말이죠. 네. 징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요. 그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장이 하게 돼 있고. 예. 세 번째는 의원 20명 이상이 하게 돼 있고. 예. 그렇다면 의원 20명은 새정치연합 여성의원들을 했고 왜 정의화 의장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의장이 먼저 말이죠. 예. 네. 징계를 요구해야죠. 예. 그리고 보내보고. 그리고 그 소속 상임위원회. 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던데 그 위원장께서는 왜 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요구 안 합니까? 예. 예? 이렇게 해야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징계안이 아마 처리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 징계안이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까지 뭐 도대체 윤리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서로들 네. 그냥. 그러니까요. 동업자 의식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있는데 말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도 이제는 이런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은 편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이제 패러디물까지 사실상 등장을 아니 그리고 했어요. 사무총장이 된 분은 또 뭡니까? 황제나 사무총장이요? 네. 아니 그럼 나중에 그게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가 되면 어쩔 그러니까요. 거냐고? 예. 네. 아니 그 법적 책임하고 지금 그 대낮에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도 안 나가고 말이죠. 여성 불러다가 말이죠. 네. 성관계 갖고 그런 행위 말이죠. 예. 그것이 용납할 수 없는 그 법적 책임보다 오히려 더 무겁고 그런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찰 조사만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죠. 예?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네. 정치권의 그 도덕적 수준, 그 윤리적 의무 그런 거를 유지하고 선도를 역할을 그런 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일벌백계로 이번에 하면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죠. 주로 영남권이 많았었어요. 그럼요. 우연인지 예. 필연인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영남권이 너무 뭐 진짜 그냥 깃발만 공천만 꽂으면 받으면 된다. 그냥 당선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가만히 거 있을 아니에요? 때문에. 이게 또 남성 여성의 문제입니까? 왜 여성 의원들만 또 징계 요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네. 새정치연합도 130명 의원 1,000원이 연서해가지고 징계 요구를 해야죠. 예? 새누리당도 오고. 예.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제명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만은 정치적, 도덕적 책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잣대와는 다르게 새누리당이 강하게. 예, 국회 그 징계, 예. 네. 제명까지 하는 징계는요 사법적 책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 국회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국회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예.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책무나 의무나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 네. 도의적 문제, 도덕적 그런 품위 뭐 이런 게 있다면 예.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설사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예. 그거는 관계가 없죠. 새누리당이 이걸 뭐 탈당은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간다면은 그야말로 성누리당으로서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할. 아 그러면요. 예. 지금 경찰 조사에서 보면 사실 뭐 잘못도 없는데 뭐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잘못도 없는데 왜 빌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에서 이 진술자 말이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로 심야에 2시간 달랑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실 수사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검찰로 재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이 검찰 재조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질까요? 아 그러고 더군다나 그 피의자가 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말이죠. 예. 진술을 바꿨는데요. 네. 진술을 바꾼 그 과정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좀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도대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예. 이 경찰들이 말이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말이죠. 봐주기라고 어떻게든지 그 나중에 무슨 뭐 국정감사니 뭐니 여러 가지 말이지 그 뭐 불편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뭐인데 이러면 안 되죠. 딱 보시기에도 이게 봐주기 법 앞에 같다라는 모든 느낌. 국민들이 평등한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럼 경찰청은 감독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뭡니까? 예. 이럴 때 지시를 내려야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해라 말이지. 예. 예? 나중에 무슨 무혐의가 나오든 뭐든 말이지. 예.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는 해라 말이죠. 아 그렇게 좀 지시도 하고 좀 그래야죠. 장관들이 예. 경찰청의 감독 책임자는 저 행자부 장관이죠. 장관 아닙니까? 예. 나는 도대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요 1년 내내 말하는 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의 독립기구처럼 냅두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안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은 어쩌다가 그저 한마디 하고 말는데 검찰에 대해서 그렇고요. 행자부가 분명히 이게 이 그럼요. 정부 조직도 안에서 경찰의 이 그럼 관리 권한이 있는데 경찰이 잘못하면 말이죠. 장관이 지시를 내리고 바로 잡고 그래야죠. 예. 그럼 이제라도 이제 새누리당이 검찰에 대해서라도 검찰 좀 똑바로 조사하라, 재조사해라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좀 높여야지. 법무부 장관이 해야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우선. 장관이요? 그러면 해야죠. 김현웅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이 하든가 말이죠. 예? 그 사람들 또 국회의원 눈치 보느라고 또 그러나? 예? 국정감사 또 앞두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또 힘드니까. 아 참. 이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 이게 돌아가셨는데요. 이 조문 정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손학규 전 고문, 김부겸 전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요 세 분이 모이는 그림이 또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있죠. 임채청 의장이 여기서 신당 창당 하나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멤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임채정 전 의장이 뭐 그런 농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네요. 농담하게도 되긴 됐는데 예. 근데 저는요 그 세 분이 모이면 당연히 잘 안 될 것 같아. 아니 세 분이 모이면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세 분은요 예.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개성이 너무 강해서 아니 그런가요? 너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신당 얘기가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뭐 민주당 중심으로 또 뭉친다, 천정배 신당으로 뭉친다. 근데 그 구심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디가 구심점인 것 같으세요? 구심점은 역시 현역 의원이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요? 원외 인사나 또 원외 정당 뭐 여기가 구심점이 될 수 없고 네. 새정치연합의 참 비노, 네. 비주류 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 다음 총선 대선 필패고 말이지. 예, 이래서 거듭나야 된다 정말 예. 뭐 그러는 그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제 혁신한 뭐 그걸 지켜보고 말이죠. 안철수 의원이 그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다들 뭐 그 핑계들 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금이 골든타임인가요? 저도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신당 운동이 저는 가장 다른 경우에 몇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고 그렇죠. 또 실패도 예. 오고 뭐 실제 제3당이 있었지만은 예. 자유선진당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 가장 유리한 것이요. 130명의 그 의원, 야당 의원 중에 예.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반수 정도는 예. 뭐 신당에 참여할 그런 뜻도 있고 반이나요? 의지도 있고 예. 다 그런데 다만 예. 정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이죠 한 20명만 돈의 결의를 해가지고 예. 예. 네. 정말 말이죠
내년 총선에 떨어져도 좋다. 예. 다음번에 재기하면 된다. 예. 이런 참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하고 사직생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번 20명 이상이 말이죠. 예. 즉시 탈당을 해서 예. 이번 국회부터 저 무소속 의원으로 네. 저 원내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예. 신당의 깃발을 들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급력이 엄청나죠. 네, 사실. 지금부터 네. 임시국회 8월달에 있고 예. 정기국회 있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그런 원내 활동을 하고 네. 그런 걸 보여준다면은 지금 새정치연합과의 차별성도 뚜렷해지고 말이에요. 예. 그거야말로 신당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아. 인물이 없다? 물론 인물이 없죠. 예.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선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표위원을 인물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임시국회, 정기국회부터 대표연설을 할 텐데. 네. 예. 만약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다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그렇죠. 회담할 거고. 예. 그러면 인물이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물이 없으면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그렇죠. 처음부터 무슨 인물이 태어납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난 지금 너무나 답답해요.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조금씩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우리 같이 나가자. 하자라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은 남아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신당으로 가서 다시 20명 한번 중에 천정배 의원은 한 명이 있죠. 네. 그러니까 19명이면 될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천정배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 조경태 의원은 될 것 같고. 그럼 벌써 18명으로 줄거든요. 예. 네. 18명이 못 나올까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겁니다. 예. 결국 내가 국회의원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예. 우리 국민들 중에 국회의원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로 절대 끝나도 다수죠. 좋단 말이야. 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예. 해서 한번 나서겠단 말이야. 내년 총선에 실패해도 예. 네. 그다음 또 재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각오와 결의라는 의원이 20명만 있어가지고 돈의 결의로면요. 네. 저는 신당 그 뭐 무슨 인물이고 뭐 자금이고 뭐 조직이고 뭐 네.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제3당 운동, 신당 운동의 가장 제3당이 되더라도 올해 지속을 못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게 교섭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건 이제 양당 체제하에서 정치자금 배분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완전히 이 교섭단체 위주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예. 지금 지금 저희가 롯데,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지금 당정이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데 사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매우 실망스럽다. 네.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이 모두 지금 나서서 지금 롯데그룹에 대해서 지배구조라든가 면세점 사업권 등을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라는 일성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롯데그룹의 이 상황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롯데그룹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요. 예. 네. 이 역대 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예. 적어도 재계 서열 5위고 말이죠. 매출액이 83조에 달하는 말이죠. 계열사가 80개나 그렇죠. 되고 국내외 종업원이 23명이 된 데는 대기업 집단에 맞아요. 지배구조 말이죠. 지분구조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 뭘 했길래 말이죠. 이제서 무슨 자료를 제출을 하고 요구를 하고 모르고 있으니 말이죠. 예. 이것도 예.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건 정부가 자기 책무를 안 한 겁니다. 전혀. 예? 공정거래법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대기업 집단의 그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경제력의 오남용 이걸 막아가지고 말이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말이죠. 예. 이제서 자유로. 네. 그건 도대체 말이 안 직무유기군요 돼. 사실상. 그럼요. 직무유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 왜 질타를 안 합니까?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아무 언급도 없고요. 그럼 예. 오늘 담화에서라도 너무나 그거 좀 잘못하고. 했었어야 됐다라고 보세요? 아, 그러면요. 재벌 오늘 개혁에 담화에서도 그래야죠. 예. 아, 그리고 오늘 대국민 담화는 또 예. 뭡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예. 네. 아니, 메르스 사태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불편을 맞아요. 겪었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으로 그렇죠. 해서 논란이 얼마나 컸고요. 참 나라가 흔들리고 예. 국가 정보기관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런 사태에 대해서 예. 미안하게 됐단 말이죠.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나한테 책임이 다 있고 그런데 예. 정말 미안하단 말이죠. 이러고 격려하고 좀 그러고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요. 유감 표명을.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2년만 전반기를 지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전반기에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고 또 앞으로 예. 갈 때는 또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네. 국민들에게 대해서 하고 싶은 예. 얘기 요것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세를 아니 펴고 그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뭐 예. 성명 내고 논평하는데 저는 네. 그동안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아주 중국을 찔렀어요. 맞아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요것만 네. 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 그럼 집권 후반기에 뭔가 아니, 소통 그것도 방식으로 자주 바뀔 오는 게 거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세요? 1년 예. 2개월 만에 하지 않습니까? 네. 1년 2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니 말이죠. 예. 거기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기자들이 거의 몇백 명 기자들이 잔뜩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예. 그 그렇죠. 얘기 듣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리고 사실은 그걸 좀 기대했어요. 소통이 좀 저는요, 달라지나 청와대 이렇게. 기자단이 예. 왜 가만히 있느냐 또 이거. 예. 한 1,000명은 된다고 그래, 내 기자단이 출입 기자가. 뭡니까, 출입 기자가 말이야. 하려다가 이게 1년 내내 취소가 출입해야 된다고 말이야, 합니다. 청와대 예. 출입해야. 대통령 얼굴 직접 보지도 못하고 1년 가야.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답변. 그러면 결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네. 이번에는 질의응답 해야 된다. 예. 안 하면 우리 다 첫 쏘겠다. 이렇게까지 좀 나와야죠. 기자단이 그래야 돼요. 제가 뭐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정이 좀 있긴 좀 합니다. 하세요. 원래는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셨는데 기자는 내부의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그러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예. 말이야. 그거 잘생기고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특보들. 예. 훌륭한 분들 30-40명은 돼요. 예. 그중에 누군가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후반기 들어가니까 네. 전반기용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달라진 모습을 기대를 국정 운영 방식, 못했어요. 소통 예. 방식 아하. 좀 달라져요. 그러려면 질의응답을 하십시오. 예. 네. 말씀도 잘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2년 반에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경험도 쌓고 뭐 그래서 이분 말 엄청나게 잘하대. 그게 힘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그 쓴 거 그냥 읽고 들어가면요. 예. 감동이 안 일어나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군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에 질문 더 없어요 기자 뭐 이렇게까지 한다던데 그러면요.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자실을 그냥 네.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고요. 심지어는 대변인이 그만둘 때 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 대변인이 참 지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훌륭한데 예. 앞으로 어딜 가든 참 잘하길 바라고 예. 그런다 그러고 어깨 두들기고 이러고 맞아요. 막. 그랬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면 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직접 소개하시죠. 이번에 무슨 장관을 임명한다. 네. 그리고요, 네. 그 문영표 장관도 그래요. 물론 그분 책임져야죠. 예. 그렇게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면요, 전임 장관, 신임 장관 옆에 세워놓고요. 예. 문영표 장관 뭐 전문 분야도 아닌데, 참 메르스 사태로 그래도 고생했다. 예. 그런 대로 저한테 예. 수습이 됐다. 예. 앞으로 딴 분야에 가서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연금개혁 분야는 여하튼 그거 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인재를 해요. 갖다 쓰면요. 그렇게 그냥 끝나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잘못해 네. 내보내더라도 예.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참 미국 대통령은. 아쉬움이 남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순영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